기술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와 같은 자폐아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우리 아이와 같은 학습 부진아도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 국제적인 기업 500대 기업의 70%가 지금 상대평가를 다 폐기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두산, LG, 포스코가 절대평가로 인사관리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의 학교는 내신을 상대평가로 하고 그리고 또 대학 입시도 상대평가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상대평가에 한 20년 적응을 하면 기업에 들어가서 나의 성공에만 관심 있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시험 성적일 뿐인데 계급, 신분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규정력으로 작용을 하고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로 스크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이 있는 겁니다. 아, 출신 학교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인 배경이구나.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빌 게이츠 이후에 그 스티브 볼머라고 하는 그 부회장이 회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10년간 그 회사를 이끌고 가다가 완전히 회사가 이제 폭망하다시피 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스티브 볼머라는 그 회장님이 하버드대학 박사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직원들이 인사관리를 상대평가로 해가지고 이 바이털 커브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23년 동안 써먹었던 그 방법. 하위를 계속 잘라내는 하위 거죠. 10%를 해고하고 상위 20%에게 연봉을 더 주는 방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그러면 가운데 있는 70%가 어떤 신호를 읽냐면 내가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리고 연봉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면 열심히 일해라고 하는 신호로 읽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동료보다도 더 유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 라고 하는 같이 열심을 내는 것으로는 안 돼. 그렇게 해서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그게 회사의 이익으로 수렴될 거라고 하는 오랜 경영학에서 인사관리였던 그 정책이 있지 않았어요. 효과가. 그 방식대로 했더니 직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지 않고 정보 공유 안 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 것을 훔치고 이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옆에 보시면 주가가 저 스티브 볼머가 회장으로 있던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사 주가의 하락세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버드대학 박사 출신 스티브 볼머를 해고하고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공과대학 인도의 평범한 공과대학 출신의 그 임원을 회장으로 앉힌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런 방식의 어떤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협업하는 능력에 대한 그 일종의 어떤 감수성이나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놀라운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렇게 서로 협업하고 남의 성공에 기여하는 일들을 위해서 서로가 같이 팀을 가지고 팀 내에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분을 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세운 것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신의 한 수고 또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분의 아들이 자폐아였습니다. 자폐아이다 보니까 이 아시아권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이 타이거 부모 교육 방식이 있잖아요. 경쟁에 밀어내서 계속 참혹하게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방식을 더 이상 약자에게는 쓸 수 없잖아요. 이분 책을 보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술에 대한 정의를 바꿨더라고요. 기술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나의 승진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 왜냐하면 상대평가로 그동안 유지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식 때문에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와 같은 자폐아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우리 아이와 같은 학습 부진아도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그런 겁니다. 달리 보게 진짜 제대로 된 부모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진짜 이런 약자를 위한 기술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멈추고 동료들과 기술 개발을 위해서 협업하면서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한 겁니다. 일종의 진짜 리더십이죠. 이분이 들어서서 저기 보시면 주가가 그 후로 엄청나게 뛰어올라서 아마 3년 전인가 주가 세계 랭킹 1위 올해도 뭐 2위, 1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세계적으로 이런 방식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좀 사실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평가를 더 이상 인사관리 평가 방식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걸 폐기하면서 전 세계 그 상당히 많은 기업들, 포춘지의 500대 기업들이 눈여겨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대평가로 직원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대세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사관리의 그 역전을 보고 국제적인 기업 500대 기업의 70%가 지금 상대평가를 다 폐기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두산, LG, 포스코가
절대평가로 인사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제너럴 일렉트사의 이제는 상대평가를 폐기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삼성이 작년 재작년에 인사정책 바꿨어요. 동료평가, 단면평가 들어오면서 절대평가를 이제 도입하고 상대평가 없애겠다. 그래서 90%의 직원들은 상대평가 없애고 절대평가를 운영하고 10%의 사람들만 일단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전환한 거예요. 아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을 사실은 지상과제로 생각하는 기업도 저렇게 상대평가를 폐기하는데 네. 제가 충격받은 것은 왜 우리나라의 학교는 내신을 상대평가로 하고 그리고 네. 또 대학 입시도 상대평가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상대평가에 한 20년 적응을 하면 네. 기업에 들어가서 나의 성공에만 관심 있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길들여지면 그냥 오로지 경쟁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네. 나보다 뭐 조금만 점수 잘 받고 뭐 조금만 뭐가 스펙이 좋고 하면 자연스럽게 승복하는 행태라고 할까? 네네.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한편으로는 제가 보면서 되게 놀라긴 했는데 네네. 참 이미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는 우리 거죠. 아이들이 그렇죠. 네. 네. 젊은 친구들이 좀 그런 느낌이 네. 좀 들죠. 저희가 옛날에 보면 학벌 스펙 중심의 채용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좀 바꾸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했는데 네. 지방대 학생들이 네. 환영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방대 학생들이 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학벌 스펙 좋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고 우리는 놀다가 대학에 들어갔으니 우리보다 걔네들이 우대받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시험 성적일 뿐인데 계급, 신분 네.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규정력으로 작용을 하고 근데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내면화했는 그런 상태까지 가 있어서 제가 상당히 충격받았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왜냐하면 그런 방식의 그 교육이 그리고 또 입시가 일단은 저희 때만 해도 대학 입시 때 그것이 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저희만 해도 대학에 들어가는 퍼센트가 30%밖에 안 됐었는데 네. 지금은 절대 다수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고 네. 거기에다가 고등학교 입시까지 되니까 서열이 초등학교 단계 때부터 내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진짜로. 굉장히 심각한 그게 것이고. 아까 이제 뭐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엄청난 사교육비를 낭비하면서 그 이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무너뜨린 것도 문제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더 큰 문제가 우리 아이들이 사실 민주사회에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다양한 재능들을 이렇게 발휘하고 개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냥 이게 어떤 학창 시절에 어떤 시험 점수 이걸로 그냥 뭐 컴플렉스를 느끼거나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지위, 학벌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나 당연시하고 우선시하는 어떤 사회적 관행 자체가 진짜 저는 맞아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한편으로는 건의에 대한 복속으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건 사실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그렇죠. 시민화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서열이라든지 차별이 내면화된 네. 그 이제 상황들이 도처에 문화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런데 채용 단계에서 그렇게 학벌 중심으로 스크린을 하는 것이 가장 그 이제 명확한 단계가 1단계 서류 전형이거든요. 네. 서류 전형 단계에서 일단은 모수를 줄이기 위해서 음. 학벌 스펙으로 그 지원자의 숫자를 좀 줄이는 단계가 좀 있잖아요. 1차적인 그래서 스크리닝을 네, 위해서. 그래서 뭐 이제 스카이대 출신들에게 가점 주고 지방대 출신에게 감점 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걔네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만큼 대우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저희가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로 스크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재 조항과 벌칙 조항이 없어요. 그것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조항은 없는데 네네. 그러나 출신 학교 스펙으로 사람을 채용 과정에서 뽑아서는 스크린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출신 학교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인 배경이구나.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런 것이 우리나라 법률의 정신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실은 출신학교 스펙 중심으로 1단계 서류 전형하는 것을 하더라도 몰래 하는 겁니다. 몰래 하다가 발견이 돼서 제재를 받고 또 그런 경우가 왕왕 또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벌써 유능한 인재를 좀 뽑기 위해서 기업은 절대평가로 그 사람의 협업 능력과 또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는 그 역량을 보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 초중고 교육과 대학 교육은 남들과 경쟁해서 살아남는 근육만 키우는 방식으로 되니 이 충돌을 통해서 결국은 아이들을 미래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으로 체계적으로 길러내고 있다. 이런 방식을 하루빨리 좀 청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죠.
네.